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자. 오거나 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 관리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그리고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아주 단순한 선택들, 예를 들어 잠을 얼마나 자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치매, 만성질환, 간병비, 심지어는 20억이 넘는 의료비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노화가 빨라지게 만드는 원인부터 저속 노화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 방법, 연령대별 운동 전략,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단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단순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치매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화 속도는 최대 75%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의학적인 사실을 넘어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단순히 늙는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건강, 일상, 경제적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노화 속도가 빨라지면 단순히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는 정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신체 전반의 기능 저하가 시작됩니다. 근육량이 줄고 배는 나오며 팔다리는 가늘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은 4배, 전일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될 가능성은 무려 10배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단지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돈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 매달 들어가는 간병비는 약 500에서 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을 월 수익으로 메우기 위해서는 무려 18억 원 이상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2040년대에는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화 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영양제 사드실 돈으로 운동에 투자하세요. 수많은 건강 정보를 찾아 헤매며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를 사기보다는 그 돈으로 PT를 받고 요가를 배우며 몸을 쓰는데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실제로 이런 건강 투자는 20억 원 이상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많은 이들에게 노화와 건강 관리를 단지 불편함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노화는 어차피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굳이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는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바로 이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고 돌봄 없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노후를 만들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기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자고 10분만 산책을 더하고 가공식품 대신 제철 채소를 선택하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결국 60대, 70대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은 투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인 불편함이나 지출을 피하기 위해 건강 관리를 미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수십 배의 돈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화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기능을 잃어가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들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면 부족은 노화 가속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고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며 이는 결국 비만과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감정 조절 능력 감소를 초래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또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다양한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와 전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켜 인지 기능과 의사 결정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잘못된 식습관도 노화 가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이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에 따른 인슐린 분비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며 지방 축적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대사 증후군,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며 전반적인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는 식욕을 자극하며 잘못된 식습관은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서로가 서로를 부추기며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습관들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와 질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한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무엇보다 생활 습관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속 노화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을 항상 강조드립니다. 바로 계율, 마음챙김, 인간 본성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계율, 즉 일상의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휴식 시간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자극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루틴이 무너지기 쉬운데요. 루틴이 무너질수록 신체의 리듬도 망가지고 노화 속도도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스트레스는 노화의 가장 큰 촉진제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수면 질을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마음 챙김이란 단순히 명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를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삶의 리듬을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걷기, 명상, 깊은 호흡, 아침 햇살을 받으며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도 훌륭한 마음 챙김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은 기계처럼 완벽하게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파민이라는 보상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영상, 쇼핑, SNS. 이 모든 것은 우리 뇌가 쾌락을 추구하는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억제하려 들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은 철저히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적절한 치팅과 유연함 속에서 중용을 찾는 삶이어야 합니다. 가령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때로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하루, 일주일, 한 달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지향성이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트레스가 줄면 자제력이 올라가며 자제력이 올라가면 건강한 선택이 쉬워집니다. 그렇게 하나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저속 노화란 완벽한 습관을 만들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생활 방식,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햇살을 쐬고 천천히 씹어먹고 저녁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일찍 자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10년, 20년 뒤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노화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고 저속 노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변화 중 가장 강력한 도구, 운동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운동이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저속 노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습관, 계율, 마음 챙김, 인간 본성의 이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건강한 노화의 핵심 도구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가성비 최고의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운동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몸매 관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며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며 뇌의 인지 기능을 보호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에 투자한 시간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원 없이 사는 건강 수명을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은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운동 전략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회복력, 호르몬 상태, 근육 구조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30대 중반부터는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특정 부위에 긴장과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유연성 운동과 자세 교정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라테스, 요가, 스트레칭은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고 자세를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허리와 고관절, 어깨, 목 주변의 긴장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4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근육의 자연 소실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감소하고 쉽게 피로해지며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쿼트, 런지, 푸시업 같은 기초적인 체중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덤벨, 케틀벨을 이용한 저항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시기에 습관이 50대 이후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저항 운동과 코어 강화 운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완경 이후 급격한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함께 지키는 저항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근, 둔근, 골반적은 등과 척추 주변 근육 등을 활성화해야 낙상 위험을 줄이고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에서 70대에는 운동을 배워서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의 강도보다는 지속성과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넘어짐을 방지하고 관절의 손상을 막기 위해 균형 운동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반복하는 전통 운동이나 양생체조, 가벼운 걷기, 수중 운동, 태극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결코 젊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90세에도 걷기 위해서는 40에서 50대부터 운동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나에게 맞는 운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노후의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이며 수십 배의 건강과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운동이 노후 건강에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고 수십 배의 건강과 행복으로 돌아오는 투자라면 식습관은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기초이자 연료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매일 가공식품과 설탕,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다면 몸은 여전히 가성 노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화를 앞당기는 식습관은 무엇이고 반대로 저속 노화를 유도하는 식단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속 노화 식사란 어떤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정제 탄수화물과 단순당이 중심이 된 식단입니다. 하얀 쌀밥, 흰빵, 떡, 국수, 감자, 케이크, 설탕,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에 따른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이루어져 복부 비만, 지방간,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합니다. 게다가 혈당이 급상승한 후 급격히 떨어지면 뇌는 다시 식욕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과식, 폭식, 피로감, 우울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습관은 단순히 몸매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세포 노화를 촉진하며 인지기능 저하와 대사질환의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중장년층부터는 이러한 식사의 영향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저속 노화 식단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을 극대화하는 음식들로 구성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블루존 식사, 지중해 식단, DASH 다이어트,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마인드 시기 등이 있습니다. 이 식단들의 공통점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갈지 않은 통곡물과 잡곡밥,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해조류, 렌틸콩, 병아리콩 등 다양한 콩류,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 생선과 가금류 위주의 단백질, 그리고 과일은 갈지 않고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식단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인슐린 스파이크를 줄이고 염증을 낮추며 장내 미생물 환경까지 개선합니다. 특히 마인드 시기는 치매 발병률을 최대 53%까지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었고, 블루존 지역 사람들은 실제로 이 식단을 평생 유지하며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한국에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저속 노화 식단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1960에서 70년대의 한국 전통집밥입니다. 도정을 덜한 잡곡밥, 채소 중심의 반찬, 나물, 된장국, 해산물. 당시에는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먹은 식단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는 가장 이상적인 건강 식단이었습니다. 첨가물 없는 자연식,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재료, 소식 중심의 식사. 이것이야말로 저속 노화 밥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은 혼자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즐겁게 먹는 식사는 소화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인간관계까지 풍성하게 해줍니다. 음식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단 하나의 변화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주스를 끊고 물이나 차로 바꾸기,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기, 과자는 견과류로 바꾸기.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10년 후, 20년 후 나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저속 노화 식단은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몸과 마음, 나아가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지금, 이 문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세대가 동시에 노화와 돌봄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0에서 70대인 우리는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80대인 부모님 세대는 요양과 간병이 필요한 연령에 들어섰으며, 90대 이상인 조부모 세대는 여전히 생존에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즉, 우리가 돌보는 동시에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회 시스템만으로는 감당이 어렵고 결국 각자의 건강 관리를 통한 개인 보건력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째, 건강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병원과 약이 건강을 책임졌지만 지금은 평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잠,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기본적인 것들만 제대로 실천해도 20에서 30년 후의 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예방 중심의 건강 문화가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1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드는 상황을 만들기보다 일상에서 병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사회적 연대를 회복해야 합니다. 블루존 지역의 공통점은 단지 건강한 식사와 운동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 이웃,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공동체 운동, 정서적 지지 이 모든 것이 결국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젊을수록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노화 관리와 건강 습관은 지금부터 시작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복리의 힘처럼 조금씩 쌓인 건강 투자는 나중에 가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운동 좀 해볼까? 식단 바꿔볼까?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가족을 위한, 이웃을 위한, 국가를 위한 건강 관리를 실천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10분 일찍 잠들고 가공식품을 하나 줄이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 그 작은 선택이 결국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개인이 모이면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삶이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 꾹, 그리고 건강을 나누고 싶은 소중한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